지금 미국은 3월의 광란. 대학 스포츠 최대의 축제인 마치 매드니스가 한창입니다. 이제 최종 4개 팀이 남은 가운데 작년도 우승팀 플로리다 대학과 전통의 강호 UNC는 물론 켄터키 대학이 일찌감치 탈락하는 등 이변과 극적인 경기가 계속되었는데요. NCAA는 우리에게는 농구로 잘 알려져 있지만 농구뿐만 아니라 미식축구, 야구 등 미국 전역의 대학 스포츠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인디애나폴리스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NCAA 산하에는 총 1100여 개의 학교가 있고 약 55만 명의 대학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대학 선수 규모와 비교해보면 NCAA의 규모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NCAA는 학교의 규모와 예산에 따라 3개의 디비전으로 나뉘는데요. 이 디비전은 학교 전체의 등급이기 때문에 디비전 1에 속한 학교라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종목이 디비전 1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듀크, 노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대학 같은 명문대들이 디비전 1에 해당합니다. 디비전 1에 속한 학교들은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지만 학교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는 종목은 단연 미식축구입니다. 디비전 1의 경우 전체 선수들의 약 57%가 장학금을 받지만 그 중에서도 주요 학교의 미식축구 선수들은 전체 로스터의 70에서 100%가 장학금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등록금, 주거비를 비롯하여 학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학기 중간에 프로에 입단한 선수가 나중에 학교로 돌아오면 언제든 남은 학기를 무료로 마칠 수 있습니다. 디비전 1 산하의 학교들이 엄청난 규모의 장학금을 선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디비전 1 산하의 학교들의 매출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2024년 기준 디비전 1의 매출은 약 200억 달러로 우리 돈 약 33조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 내 다른 프로스포츠와 비교를 해봐도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디비전 1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동문들의 기부금과 방송 중계권입니다. 일부 학교들은 정부의 지원금의 비중이 크기도 하지만 이미 기부금, 중계권 수익, 티켓 판매 수익만으로 전체 매출의 58%를 학교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디비전 1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파워5 학교들의 자생력은 훨씬 더 놀랍습니다. 파워5가 전체 디비전 1 매출의 55%를 담당하고 있고 또 스스로 만들어내는 매출이 전체의 84%라고 하니 이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비전 1이 NCAA와 매출을 공유하지 않고 리그의 운영도 NCAA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물론 과거에는 디비전 1도 NCAA가 정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었고 NCAA와 매출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NCAA가 인기 학교들 경기의 방송 중계 횟수를 제한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NCAA는 인기 학교 위주의 TV 중계가 비인기 학교의 중계권 수익을 늘릴 기회를 박탈하고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올 기회를 빼앗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들이 NCAA의 결정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하였고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NCAA는 패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디비전 내의 학교들은 자유롭게 방송사와 중계권 협상을 하게 되었고 NCAA와 수익도 공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계권과 관련된 문제는 최근에도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로 앞서 말씀드린 파워5 컨퍼런스 중에서 팩12가 해체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 일은 지난 2023년 팩12가 중계권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당시 ESPN은 팩12에게 학교별로 연간 3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팩12는 빅10과 SEC 컨퍼런스 수준인 연간 5천만 달러를 요구하였고 ESPN은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팩12는 학교들이 모두 서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부와 동부와의 시차를 고려하면 경기가 너무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중부나 동부에 위치한 빅10, SEC, ACC 컨퍼런스 대비 광고 수익을 내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SPN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팩12는 애플 TV와도 협상하였으나 애플은 ESPN이 제시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애플 TV와의 협상도 결렬되고 맙니다. 당시 애플 TV는 ESPN이 제시한 3천만 달러보다 낮은 2,300만 달러를 기본 보장 금액으로 제시하였고 나머지는 구독 기반 인센티브를 제시합니다. 애플 TV의 굴욕적인 제안을 확인한 팩12의 학교들은 하나 둘씩 팩12를 떠나기 시작하였고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팩12는 단 1년 만에 2개의 학교만 남게 됩니다. 매년 전국에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계권 수익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였지만 애플 TV와 같은 구독형 서비스의 경우 시청자의 폭이 줄어들어 노출의 수가 줄게 되고 동문들의 기부금에도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 대학 스포츠는 미국의 그 어떤 프로스포츠보다도 큰 규모를 기반으로 동문들의 열렬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철저한 자본력의 논리에 따라 100년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저버리기도 하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여 학교의 성적과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라도 자본의 논리 앞에 전통적인 대학 스포츠만이 가진 순수한 낭만과 역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름조차 생소한 작은 학교가 불가능의 도전에 성공을 이뤄내는 선수들을 보며 더 큰 희열을 느끼고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는 것도 바로 그 사라져가는 낭만을 증명해내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